속보입니다. 정부는 야당의 추경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약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얼마나 집중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온 추경 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해주신 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독해주세요. 자, 정부는요, 추경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죠. 야당의 그 추경 요구에 지금은 약자 중심 타깃 지원이 재정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추경은 보통 이제 경기 침체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재정 역할은 경기 침체 대응보다는 이제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약자 중심에서 이분들만 딱 몰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지금의 재정 역할은 경기 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라고 했고요.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우리나라의 이 기재부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이 민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약자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이게 기대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해봤는데 글쎄요, 소상공인 민생에 대한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있지 않았다. 있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약자 중심 타깃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어도 지금은 솔직히 조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생각이에요. 했는데 안 됐는데 또 다시 약자 중심? 글쎄요, 약간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 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연해요.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어떤 곳이죠? 그쵸?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기재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판단보다는 이제 행정부의 역할을 우선시 하겠죠.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1100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GDP 50%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올해도요. 이제 건전개정 기조를 못 지킬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거는 국가 채무 많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제는 불안한 상황인 건 맞는데 사실 뭐 GDP 대비 50% 초과하는 상황, 뭐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 초과하는 나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간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뭐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 좀 알 수 있어요. 과거 사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죠. 문재인 정권 때요. 코로나19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추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연히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의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논의에 이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추경 시행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그때 여러분 이게 엊그제 일 같죠. 저는 사실 이 이슈 전해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이렇게 지난 겁니다. 4년 이렇게 벌써 지났나요? 벌써? 와, 빨리 지나네요. 이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추경이 돼요.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 이거죠. 정말 가능성이 없을까?
일단은 지금 다음 국회에서는요 180석을 보유한 범야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 분명히 반대 입장을 하면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히 이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 법을 입법 처리를 안 해주면 뭐 대표적인 게 금투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정에 대한 세법 개정이라든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정을 안 해주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지금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 부총리가 일단은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럼 여야 합의가 어떻게 극적으로 이루어질까? 지금 현재 이제 소문에 의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두 분이 만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경 논의가 급물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여의도 쪽 소문은 야 과연 만날까? 만난다 그러면 이제는 대표와 행정부 대표와 그 다음에 국회 야당의 대표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거대 야당이거든요. 그럼 이 영수회담에서 극적인 타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야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합의만 된다 그러면 뭐 추경론에 급무살 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행정부에서 오케이 한다 그러면 뭐 진짜 뭐 순식간에 추경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도 지금 목격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경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민생에 대해서 일단 소상공인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결국에는 이제는 추경이 진행됐고 그때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금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도움이 됐었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무너지면은 더 이게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져요. 대출금 못 받아요. 은행들 무너져요. 은행 무너지면 기업들은 돈 어디서 구하나요? 기업들도 무너지면 됩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분들을 좀 일단 추경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 어제 영상 보셔야 됩니다. 추경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소상공인 내용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진행된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어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88에 좋아요를 받았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한테는 이름이 안 떠갔고요. 이렇게 돼 보입니다. 제발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갚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영업자 개인 대출도 포함해서 장기 대출 전환 부탁드립니다. 이게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대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빨리 니즈를 시장의 어떤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소급 적용,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대출, 개인 대출 다 포함해서, 여기 보면 개인 대출 포함해서,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개인 대출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개인 대출 포함해서 이 장기 대출로 전환이에요. 장기 대출.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지지를 해주신 겁니다. 맞아요. 일어날 수 있게 장기 분할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발. 코로나 때 터진 대출 지금까지도 대출 힘들어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죠. 대출 없이 살아가다가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상환하는지도 모르겠고 장사가 안 돌아가니 대출금 못 갚고 아직까지도 대출로 힘들어하게 되는 거야. 장기로 해주세요. 진짜 안 갚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갚는다 이거예요. 갚는데 좀 너무 힘드니까 장기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장기로 해달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지를 해주신 댓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3명 또 지지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10년 장기 상환으로 해서 그죠? 좋아요. 신용불량자 될 소상공인 분들 미리 예방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예방해줘야 된다. 신용불량자 사면보다 더 시급한 문제. 우리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저한테 안 뜨니까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면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게. 모든 수익이 이자 상환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면 뭐합니까? 이자 상환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그것도 이자도 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너무 몰라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치권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볼까요? 자, 70명이나 또 좋아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추가 대출과 대부업 개인 신용 대출도 저금리 대안 대출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죠? 지금 저금리 대안 대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도 장기 상환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직접 대출만 해도 원금 상환으로 200 가까이 상환하게 됩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원금 이자 해갖고요,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면 뭐합니까? 이게 20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남는 돈, 장사해서 예를 들어서 매입 같은 거 다 빼고 재료비 다 빼고 판관비 뭐 인건비 이거 다 빼고 남은 돈 200, 내가 남은 돈에서 200만 원이나 뭐 하고 있어요? 이자하고 원금 내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이게 생활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근데 이 200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리금. 그렇죠. 코로나 때. 제가 봤을 땐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출을, 제가 봤을 때 진짜 코로나 때 대출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예. 장사를 못 하겠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럼 뭐 내가 모아둔 돈에서 까든지,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던지, 이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에서 까신 분들은 진짜 억울해요. 또 그분들이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뭐 이자 좀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라도 나오잖아요. 물론 뭐 실효성은 많이 없지만은. 근데 사실상 자기 모아둔 돈에서 그 코로나 견디신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경제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런 분들은 아무 뭐가 없어요. 진짜.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어서 정부 지원금도 분명히 그 예전에 나왔던 이런 부조 형식의 지원금도 해당 사항이 아마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참 진짜 코로나 때 안 어려운 분이 없었어요, 진짜. 예. 나름대로 다 힘들었습니다, 그죠? 이분은 이제 200만 원이나 까고 있는 거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는 지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옥님이네요.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정보 감사합니다. 자, 2023년도까지 대출받은 자금도 대안대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그죠? 요거는요, 제가 이제 갖고 와본 거예요. 이게 현실을 잘 드러내죠. 지금의 대안대출은 사실상 예전 이제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에 대한 대안대출이 많죠. 그래서 이분은요,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2023년도에 받았던 대출도 사실 이제 장기로 좀 돌려달라, 금리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소상공인들 힘들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경기예요.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가 위축이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일단 장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코로나의 여파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어버려니 물가 팍 치솟죠. 그거 잡으려고 금리 높였죠. 이게 다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2023년까지 온 거고, 2023년도에 대출 받으신 분들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안대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으로 정책다운 정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만원 지원금 저희 소상공인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쵸? 이거는 전 국민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그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승인되었어도 신보에서 승인이 안 나고 거절되고 있어 아무 의미 없는 대리대출 정책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맞아, 공감해요. 뭐 여기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승인해도 일단 신보에서 거절이 나고 또 은행에서 거절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힘든 거죠, 소상공인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막상 이제 진행 전차를 밟아보면 뭐해서 안 되고 저해서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정치권 위에 분들은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소상공인 정책들이 막 쏟아내니까 이게 정말로 뭐 많이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출 안 해보셔서 그런가? 그런 분들은?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예, 신보 금액 좀 올려주시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대출 한 곳으로 모아, 예, 장기 대안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해서 제가 이 의견을 갖고 온 겁니다. 우리 이분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대안을 주셨어요. 그죠? 대출을 한 곳으로 모아. 이거 사실상 뭐 조건이 다르고 대출마다 조건 다르고 이자 다르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의지만 있으면 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예, 물론 이제는 은행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은행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의지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출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장기 대안대출로 갈아타는 거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살리는 길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해요. 오늘도 대변해 주시는 여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특허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요, 오늘도 했어요. 제가 오늘 YTN 뉴스를 이제 출연하고 왔는데요.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합의한다. 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중에 일어난다, 하반기로 미쳐진다는 얘기는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더 어려운 긴축 상황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상 서민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 네, 오늘 이제 YTN 뉴스였습니다. 네, YTN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중동위기 때문에 그 중동위기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그 주제만 갖다 그러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얘기를 항상 합니다. 항상. 저는 항상 해요. 아니, 현실이라서 그래요. 그게 팩트니까. 내가 무슨 뭐 소상공인 편드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번에 조금 정책다운, 정말 우리 여정 가족님이 이 댓글 주신 것처럼 참으로 정말 정책다운 정책 좀 이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번에 뭐 추경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진행 좀 돼서, 답은 없거든요. 사실 재원 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추경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 뭐 계속 나올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추경 얘기 계속 나올 거고요. 저도 아마 많이 전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이제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의견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저에게 의견, 여러분의 현실, 제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 여정하기 전엔 몰랐어요, 진짜. 여의도 정보맨 이렇게 채널 운영하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과 정말로 한 몸으로 호흡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고 반성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너무 표면적인 것만, 정말로 그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뛰어들지 못했구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신 이런 댓글과 여러분이 주신 글들, 정말로 이런 글들 때문에 제가 안 겁니다. 이런 댓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주세요. 제가 정말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 우리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고요. 이게 경제평론가로 또한 대학 교수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목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강의 좀 그만하고 어제도 강의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항상 옆에서 우리 여정 가족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오늘이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주간지원금 방송이죠. 또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온 여러분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 모아서 또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일요일 방송, 그렇죠? 여러분을 위한 마케팅 방송 있죠? 그것도 같이 많이 봐주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참.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갖고요. 제 이름 치시고 그럼 오늘처럼 이제 YTN 출연했던 것들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어요. 이제 더 많이 나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 좀, 왜냐면 지금 조금 이제 추경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 댓글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 가서 제 이름 치면 여의도 정보맨 치면 말고 저는 방송에서 여의도 정보맨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름 권혁중 치시고 하면 이제 방송 출연했던 것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YTN 같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응원 댓글 주시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정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정님 해줘도 돼요. 우리 여의도 정보맨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더 많은 곳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돼야 가요. 방송도 오늘은 좀 시간이 맞았어요. 다행히. 오늘은 좀 시간이 맞아서 방송 출연했는데 그동안 YTN, MBC, KBS 요청이 와도 SBS 요청이 와도 시간이 강의할 시간이 꼭 전화가 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갔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맞아서 이제 좀 출연하게 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현암 정말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상황을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많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많은 정치권 또한 많은 위정자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